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여러분들 시장 같은 종목 잡아내시고 그리고 레몬 같은 종목 잡아내시고 상한가 잡아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위안이 된다면 상한가 하루 나오는 상한가 전부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윤정도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했죠. 책 11권 썼죠.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부 교육해드렸던 그 교육 강의,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벌써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팍스경제TV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1,500명 방이 이제는 50명 정도뿐이 입장이 안 돼요. 50명 정도뿐이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50분 입장되시고 나면은 더 이상 1,500분 방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료도 못 받죠? 자료를 못 받으면 지금 같은 장, 오늘 같은 장, 상한가 종목, 숭숭 날아다니는 시장 같은 종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못 잡게 되겠죠? 빨리 지금 오픈톡, 국민톡으로 오셔가지고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팍스경제TV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새벽까지라도 자료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급락장에, 이렇게 폭락장에 무슨 수익률 표를 갖고 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죠.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바닥이 된다면 이 종목군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난 12월부터 움직였던 종목, 12월 바닥 찍고 한진칼 오늘도 급락을 했어요. 시장 내내 강세를 띄다가 2시 넘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 개인들의 수급, 개인들은 물량을 무지하게 뺏겼죠. 0.5% 이상의 물량을 뺏긴 상태로 또 금요일도 마찬가지. 또 시간에서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한진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도 전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대형주 기준에서의 수익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랩지노믹스 설명드리고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종목 여러분들 모나리자 제발 좀 놓아주자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윤정도의 이야기는 다 뒷전으로 넘어가 버리고 결국은 모나리자도 장중 기준에서 강세, 진원생명과학도 장중 기준에 강세, 장중 기준에 웰크론도 강세, nep지노믹스 상한가, 시젠 상한가 이러한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셔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 보시면 시가총액 극소형주들이 포함되어 있어 버립니다. 그럼 그 종목들은 빼야 되는 거예요.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환급성이 없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나온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준에서 시장의 흐름을 수혜주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테마주가 있다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날리고 우리나라도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우리가 발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 계좌의 수익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젠 vs 삼성전자 이러한 제목 가지고 방송 끝나자마자 그냥 내리 또 여러분들께 2시간 이상을 온라인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 교육을 해드릴 때 삼성전자도 파헤쳐 드릴 거고요. 대세 하락장인지 아니면 상승장인지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파헤쳐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팔아서 시젠을 살 수는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 열심히 받으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손실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아유 인생 벌써 한 방인데 손해 난데 확 팔아버려가지고 그냥 저쪽 종목 변동성 큰 종목 들어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 고치시고 손실 만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교육받고 오늘 자료 받으셔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이에요. 2016년 이후로 제가 갖고 나오는 이유 2016년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시점 2015년 12월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라는 관점의 기준이 되죠. 그로부터 해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도 이만큼 올라오면서 26% 이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500포인트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11월까지 기준에 미국의 나스닥만큼의 강세를 띄었죠.
그러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 내려가고 요 자락에서 이렇게 해서 돌려야 되는데 이 흐름이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또 일본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점 대비해서 살짝 이 정도 눌려져 있는 수준에서 다시 조정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근데 국내 중심만 유독 밀려 떨어졌던 부분을 뭐라고 계속 설명드렸어요? 정정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이 지금 조정받고 있나요, 사실상? 중국이 2월 3일 날 8% 개파락 이후에 랠리가 나왔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책을 제대로 좀 빠르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경기 부양책이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신약이 개발돼서 아니죠. 그런 개념보다는 금융시장은 별도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양책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금리 인하라든가 그런 카드에 대한 여유가 있고 가급적이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주사 맞고 싶어서 금리 인하 해주세요. 지금 금리 인하라도 해줘야 뭔가 시장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아닌 자체적인 체력으로 이 흐름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윤 정도의 생각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뭐 추경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된다면 증시 부양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심리적인 요소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정정불안의 흐름이 될 수 있고 망치형 이후에 그 저점을 깬 흐름은 아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윗꼬리 부분도 너무 위축돼서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캔들 교육 다 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주봉의 흐름, 일봉의 흐름 다 힘들어요.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보다 힘들어요. 다만 2월 3일 저점 대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딱 얹어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2월 3일 날의 저점 중국 쪽이 8% 급락 나오고 중국발 우한 그쪽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근데 지금의 흐름은 사실 어때요? 그것이 바닥이 되고 돌려지고 난 이후의 흐름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발생돼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글로벌 전체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 건데 어찌됐건 그 공포감이 2월 3일 공포감 대비해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흐름 아니에요? 굉장히 힘겨운 흐름인데 지금 사실상 엄청나게 힘든 흐름은 맞습니다만 그날 대비해서 이날 저점 대비해서 사실상의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면보다의 조정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22개 이상의 업종에서 2개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대부분이 신저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윤정두가 제약바이오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세를 낼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까지 놓고 본다 그랬죠. 의약품 업종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갭상승 이후에 눌리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항의도 많이 들어와요. 윤정두 때문에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 그냥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윤정두를 혼내세요. 윤정두를 혼내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혼내면 안 돼요. 왜? 삼성전자의 흐름이 전기전자 업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불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신저점의 흐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월봉상의 종가상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 다 깨지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깨지고 쭉쭉쭉쭉 깨지고 흘러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폭의 조정폭이 이게 못 견딜 정도의 흐름입니까?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여기서 깨지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봉의 흐름인데 2월 3일 저점 대비해서 어때요? 2월 3일 저점 대비 시장 지수 대비해서 어때요?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다면서요. 그럼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을 윤정두가 꽉 채우십시오.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극대형주들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극대형주들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도 10조 수준이죠. 그런 종목에서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면 꽉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편입을 하셨더라도 그렇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흐름에서. 왜?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너무 힘드시면은 전부 전량 정리해서 어떻게 돼요? 쉬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시고 시장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팔아서 뭐 랩지노믹스 들어가실 거예요? 뭐 시청자분들 다 들어가시면 회사 우리가 인수하겠네? 시가총액 요만한 종목의 변동성만 이만큼 확대돼서 원래는 2018년 말에 금융당국이 야, 요 딱으로 거래대금 나오면 너희들 다 잡아들인다라고 공표까지 했죠. 공식적으로.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비이성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불러일으켜 놓고 그리고 나서 시세를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몇천억씩 나오는 종목 시세가 나온다면 그쪽에서 해지 차원의 접근을 할 수는 있죠. 다만 비중을 다 정리해서 주력 비중을 정리해서 그걸로 가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같은 장에는 윤정도도 그 종목들을 다 갖고 나와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조금 한편으로는 조심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내동매매를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시장 돌려놓을 때.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렇게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오늘 그 부분을 싹 다 보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냐. 그 부분도 환율 또 CRB, 예? 상품 차트, 환율 차트 그리고 여러분들께 CDS 프리미엄 약속드렸죠. 그 CDS 프리미엄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시장이 붕괴될 장이냐 아니면 돌릴 수 있는 장이냐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장이냐 이걸 다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윤정도가 그렇게 싫어하는 실적 안 나오는 의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시가총액 40조까지 끌어올려놨는데 영업이익이 3천억 혹은 1,000억. 그게 말이 됩니까? 40조짜리가.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신라젠 시가총액 10조까지 땡겨놓은 상태에서 매출액 얼마? 50억, 70억, 10조까지 땡겨놓고 그래놓고 대주주 팔아먹고 그때 당시에 현금화한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다시 산다면 15만 원까지 갔었죠. 10만 원 수준에 팔았다고 치고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그때 당시 10% 팔았으면 지금 회사를 통으로 인수할 수 있어요. 안 사죠? 안 사는데 그거를 좋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끔 채널 돌리면 옆에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정상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를 놓고 보시더라도 순환성의 기준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월봉의 기준입니다.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망치형 뜨고 돌리고 오늘 같은 날도 빨갛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범위의 수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종목입니다만 그쪽도 시장 대비해서 실적 긍정적에서 강세를 뺐어요. 그럼 저평가입니까? 그러지는 않죠.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여다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 안 드렸어요? 얼마나 강세를 띄고 시세를 많이 줍니까? 다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월등하게. 그리고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졌던 종목군들이에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지금 1조씩 터집니까? 안 터지죠. 그럼 시세는 예전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순환성의 흐름에서 예를 든다면 시젠을 접근하세요. 이 내용이 아니라 지난주에 시젠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그럼 순환성의 흐름에서 어느 쪽이 움직일까를 놓고 본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 교육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무료로 받고 채팅방에 무료로 참여하시고 오늘 같은 날 장중에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황이 이렇습니다. 동영상 자료 탕 올려드리고 음성 자료 탕 올려드리고 지금도 노란톡 국민톡에서는요. 윤정도는 여기 있지만은 노란톡 국민톡에서는 교육을 계속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시장 힘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시장 어려웠습니까? 지표가 좀 안 좋네요.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근거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시황 그리고 업황 이런 기준을 교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 이미 벌써 몇 분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1,450분이 넘어가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1,500분이 못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부터 꽉 차서 나 자료도 못 받았어. 나 교육받고 싶어. 그래봐야 못 들어오죠.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문자 바로 보내세요. 샵 3989.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면 빨리 검색해서 윤정도 검색해서 빨리 오시고 그러지 않으면 자료 못 받고 내일 같은 날 또 시즌 못 잡아서 엉엉 울지 마시고 그죠? 문자로 빨리 보내셔서 예약 확보해 두시고 무료 빨리 자료죠. 예약 확보해 두시고 노란톡 국민톡 빨리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마저 보겠습니다.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오늘의 기준에서는 0.68%. 그리고 이쪽은 한국전력이죠. 나머지는 전부 음봉. 개파락 나오고도 윤정도도 좀 돌려줄까 생각했는데 미국 선물의 흐름, 또 일본의 흐름, 그 부분 장중에 내내 설명드렸죠.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황을 아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지도 못한 차트들 막 갖고 나와서 그 다 보여드릴 거예요. 맨 끝에는 캔들 다 보여드리면서 그 캔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지금 기준에서의 상한가 종목군들 다 잡아드릴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극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의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버겁습니까? 보여드릴 겁니다. 버겁지 않다라는 거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올랐어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녹화방송 예전 거 다시 놓고 보세요. 결론적으로 시장 같은 종목 이 상한가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 그리고 금요일 계속 다만 삼성전자 팔아서 시즌을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지금 당장 이 종목으로 단기 수익을 낼 수는 있을지라도 지난주 내내 방송 보시고 교육받았다면 이 시즌을 사서 수익을 내셨더라도 여기서 옮겨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 비중을 이렇게 피우는 건 무리수가 있다. 그 교육을 제대로 해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계속 삼성전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시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힘드세요? 힘들죠. 무지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안 힘듭니까? 무지하게 내려와 있어요. 지금 무지하게 내려와 있죠. 2월 3일 저점 대비 무지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무지하게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어요. 예? 힘드세요? 힘드시죠. 겁이 나죠. 그렇지만 삼성전자였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예요. 매직 시그널에서 영서를 돌파 못하고 꺾이는 거 아닙니까? 크로스 나와 있고 윗상향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평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하향이지만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하향이긴 한데 횡보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돌려질 수 있구나.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익 기조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계속 보여드려요. 뭐 삼성전자 가지고 와서 윤정두가 윤정두는 1등 주만 합니다. 바보예요. 99년도 기준에 1등 주는 누구였어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죠. 삼성전자 2007년도 환율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환율이 900원이 이탈됐어요. 2003년 이후에 2004년까지 환율 1110원 할 때 1140원 할 때 랠리 나오다가 2004년도 3분기 국정감사에서부터 환율 방어하지 마라는 얘기 갖고 환율이 제자리로 내려갈 때 원화가 강세를 띌 때 그럴 때 삼성전자 현대차 하면 그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의 기준에서니까 실적, 업황 이런 거를 놓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막연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이 기준에 종가 기준에 종가가 어디예요? 제일 높은 종가가 여기죠. 저거 음봉이니까 밑에 종가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종가가 밀려 있나요? 많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2013년도에 이거 가려버릴 거예요. 이거 찾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영업이익 삼성전자 매출 영업이익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다 가려버린다니까. 자료 달라고 빨리 문자 보내서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 자료 만든다고 윤정도 오늘 세수도 못하고 나와서 거짓말이 아니라 막 뛰어왔단 말이야. 막. 이걸 찾으려고. 머릿속에 있는데 윤정도도 50 넘어가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뭔데?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낼 때입니다. 37조. 그리고 나서 꺾여 내려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일 뒷부분의 자를 또 보여드릴 거야.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내려가다가 하향 안정 추세 그냥 어느 정도 방어해 주고 있는데 2016년도에 31조의 영업이익을 예측을 했어요. 조금 전에 얼마예요? 36조 7천억이거든요. 그래서 37조로 2013년도 걸 갖고 왔는데 영업이익이 29조가 아닌 31조로 예상을 했어요.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갤럭시 노트 7. 갤럭시 노트 7 기억도 안 나시죠? 2016년 8월, 9월, 10월 막 그냥 와장창.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문제라도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의 문제도 아니죠.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54조죠. 우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날아갔구나.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54조를 냈지만 2017년 1월까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33조를 예상했습니다. 33조. 왜? 윤정도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일 보여드려요. 계속 컨센서스를 보고 있고 2016년부터 계속 삼성전자를 들여다보고 교육시켜드리고 삼성전자 워우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수익 다 내드렸기 때문에 그런 아소의 흐름 59조. 왜? 그런 아소의 흐름 얼마입니까? 2021년에 53조를 예측하고 있죠. 그 사이에 실적이 좀 밀렸네. 주가가 올라온 게 없어요. 올라온 게 없어요. 또 순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유보금이 증가했겠죠. 자산 가치가 늘었겠죠. 자,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016년 이후의 흐름으로 가지고 왔는데 내일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온라인상의 교육에서 또 보여드리고 2016년도 기준입니다만 2013년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낼 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3만 원대, 3만 원대. 3만 원대. 그 실적 대비해서 50% 이상 60% 가까이 실적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증가를 하는데 주가 부분은 딱 그 실적만큼만 움직여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화폐 가치의 훼손. 그거 갖고는 약하다고의 설명이 그 화폐 가치의 훼손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 이익 소각 2007년 12월 이후에 12월 2일에 정확히 2007년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이 없다가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달달달달 외우죠. 왜? 매매를 해왔으니까.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사주를 결국은 인적 분할해서 어떻게 해요? 지주사로 홀딩스로 의결권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사주 이익 소각 다 해버리고 주식 분할해버리죠. 액면 분할해버리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의 주가 평가입니다. 그 흐름이 다시 그 실적이 얼마? 53조까지. 기존에 얼마? 36조 7천억. 53조의 기준에 앞부분의 누적 순이익에 대한 유보금 얼마? 엄마. IT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없어요. 거짓말쟁이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180% 이상입니다. 18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 이거 우습습니까? 하이닉스가 지난해 12월에만 25% 가까이 움직였죠. 12월 1월에서. 그 수익을 이번 조정에서 안 잡으실 거예요. 시제는 뭐 하루에 상한가 갖고 나 이틀 수익 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계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30년 발을 담그고 있고 33년입니다 정확히.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린 게 20년이 넘어요. 23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책 11권 쓰고 수익률도 7,861%, 10주 만에 7,861% 수익률 대회만 7차례 우승했어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한국거래소에서 비제도권 인사 중에 유일하게 2005년도에 강의를 하고 그런 윤정두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주도 업종입니다.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대처를 하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너무 힘드시죠? 오늘 기준에 8시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서 10시까지 온라인 무료 방송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